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부가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우조선 파업 사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평론가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에 이제 파업을 시작한 곳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좀 거제, 고성 그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이제 거기 노조 지회가 있습니다. 네. 그쪽 분들이 일단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숫자는 한 14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일단 시작을 했는데 22일부터는 그 지금 요새 계속 방송 나오지만 그 도크를 아예 네. 점유를 해서 좀 그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측에서 문제를 삼아서 지금 법원에서 판정을 받았죠. 법원도 이거는 좀 불법 점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퇴거 명령을 했죠. 퇴거를 예. 하거나 아니면 그 계속 집회를 여기서 강행할 생각이면 하루에 300만 원씩 손해배상 비슷하게 일단 지급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예. 뭐 이분들 요구 사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접어들고 또 이 조선업 경기가 한동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급여가 30% 정도 다 삭감이 됐는데 그거 다 복원시켜 달라. 원상 회복해달라. 상여금도 300% 좀 지급해 주고 노조 전임자들도 인정해주고 사무소도 좀 제공해 달라. 이제 그게 이제 요구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청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청업체 사업장에 와서 지금 점거농성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은 또 이게 주인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공적 자금이 많이 네. 들어갔습니다. 7조 원 이상 들어갔죠. 그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선뜻 누가 이렇게 나서서 이걸 해결을 잘 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또 원청도 아니고 또 하청업체의 기본적으로는 사안이란 말이죠. 노사관계. 카운터 파트너가 애매해졌네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국면이 쉽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오래 끌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사자회담을 진행을 했고 또 이 노조 측에서 약간 요구 조건을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을 한 10% 정도 인상에 네. 주는 선에서 좀 타결을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측은 뭐 4, 5%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협상 과정으로 봐서는 거의 마지막 조율 단계까지 지금 접어든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이제 뭐 곧 휴가철인데 오는 23일 이전에 타협이 안 되면 이럴 경우에 뭐 파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 뭐라고 보세요? 쟁점은 이제 뭐 이종훈 평론가 설명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2016년에 사실 이제 조선업계가 상당히 불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 하청업체들이 많은 부분 문을 닫았어요. 도산을 네. 하고. 근데 그 중에 일부 남아있던 하청업체들이 고통분담을 이제 근로자들과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근로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30% 임금 삭감하고 상여금도 550% 받다가 300%를 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선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2조 원 정도 이상의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대우조선이.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의 상황을 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결국 임금 협상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자들은 예전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30%를 다시 올려달라는 것이고 네. 이제 사측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4.5에서 뭐 7% 이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조절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막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원청도 뒷짐지고 있다가 네. 대통령 얘기하시고 원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도 내려가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 예. 좀 일찍 이런 분들이 합의하고 또 교섭을 하고 협상하고 이런 테이블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장기화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길어진 건 뭐 모두의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의 손해죠. 네. 노동자는 그 좁은 1m 그 사각 박스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람이. 네, 네.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 물론 뭐
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오직하면 저기서 저렇게 하겠어요. 예. 자기 의사가 전혀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노동 현장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양측이 양보하면서 조금씩 예. 맞춰가는 게 필요할 텐데 예. 그런 부분 좀 늦게 시작돼서 좀 아쉬웠고 네. 어쨌든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권력 투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공권력이 투입되면 그거는 정부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잘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예. 자,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좀 강경 진압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반드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진화했는데요. 일단 공권력 투입 가능성 뭐 없지는 않을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뉘앙스를 보면 한 발 물러선 듯한 네, 모습이에요. 네. 아마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식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상용으로 이걸 던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공권력도 투입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압박을 하면서 노동자 측을 좀 더 압박한 네.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하고 함께 갔어요. 그것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분명히. 거기 뭐 경찰청장 후보자 같이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있다는 어떤 사인을 줘서 노동자들을 압박한 거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공권력 투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을 추이를 보면서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저는 공권력 투입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수단이 성급하게 그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쉽사리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뭐 주무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닌데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해버리면 사실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런 말씀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예. 또 공권력 투입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도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요. 예. 뭐 정부 여당도 당연히 이미지가 나빠져요. 예.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교섭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겐 용산 참사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뭐 윤 대통령 발언 뭐 역시 파업을 풀기 위한 협상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최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조금 일찍부터 개입했어야 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일찍부터 개입했으면 또 다른 논란이 유발됐겠죠. 아, 예. 예, 정부가 뭐 이렇게 벌써 노동 탄압에 나서느냐 네. 뭐 이런 식의 반응 분명히 또 야당이 보였을 겁니다. 또 민주노총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중에서도 금속노조는 뭐 강성노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계속. 심지어 이제 그런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랬던 그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최대한 개입을 이제 자제하고 끝까지 이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예.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지금 뭐 50일 지금 넘어가는 이런 네네. 상황으로까지 가니까 예. 피해가 지금 너무 막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찌됐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그것이 이제 업계 쪽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예.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에 몰려서 지금 나선 그런 그 상황이다.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그 공권력 투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예. 그 수단을 이제 좀 시사를 함으로 해서 네. 좀 협상을 빨리 조기에 종식토록 하는 네. 그런 이제 효과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고 예. 공권력 투입은 제가 보건대는 뭐 이번에도 있을 가능성보다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협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노와 사가 좀 원활하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뭐 진짜로 강경 대응 또는 공권력 투입이 나오기 이전에 원활한 노정 관계를 정부가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노정 관계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는 아마 노동계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네. 노동 정책이 당연히 이제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좀 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이 끝까지 이렇게 뭐 어떤 대타협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뭐 전략적 인내랄까 예. 온정주의랄까 이런 식으로 돼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를 겁니다. 네. 뭐 대체로 보수 정권들이 이제 그렇기도 했었고 과거 정도로 그렇게까지 뭐 노동 탄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으나 노동계의 좀 무리한 요구 또는 불법적인 파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대응을 할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그 사례가 일종의 약간 시험대 비슷하게 예. 지금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초반부터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을 텐데 네. 제가 보건대는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총이 11월 지금 대규모 총파업을 지금 예고를 이미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하투부터 계속 이렇게 좀 동력을 쌓아서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괜히 지금 이 사안 가지고 과도하게 대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 벌집 건드리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최대한 그 정부도 지금 공권력 이 동원 부분은 많이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여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임금을 받고 사는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우세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가 이 사태를 대처하냐에 따라서 또 자칫 어설픈 대처가 나온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정치권은 국회는 설득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여야가 함께 가서 사실은 중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양측이 막 부딪히고 서로가 양보를 안 할 때 누군가 중재를 좀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가 갈등을 해소해주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야가 함께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서 노력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래 노동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 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무 장관이잖아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뭘 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사회 갈등 문제, 우리 사회 문제들 해결하고 이슈들 좀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번에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아니면 사회 여러 분야의 갈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치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기 전에 예. 정치권이 먼저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먼저 나섰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뭐 위원회 회의도 열고 현장도 가고 여야 의원들이 네. 가서 설득도 하고 양측을 이제 그런 과정들이 대체로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각 당이 지금 내부 사정이 지금 복잡해요. 원구성도 안 됐고. 네, 그 바람에 또 예. 원구성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상임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치권의 업무 태만이 이번 사태를 이렇게 또 장기화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직무유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야 할 거 없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현장 네. 방문하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네. 야당도 뭐 최근에 와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좀 통렬히 좀 그 반성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의 큰 충돌 없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